안녕하십니까, 헬리오스입니다. 오늘은 수학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수학의 연결고리를 생각해보자 입니다.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다른 과목과는 조금 별개로 굉장히 그 파트마다의 연결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사실 그것을 이해해야 수학을 잘하게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수열 극한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함수 극한을 배우고, 그 다음에 미분을 배우고 적분을 배웁니다. 사실 수열 극한과 함수 극한은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실 저는 이 순서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교육과정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문과 학생들은 수열 극한을 배우지 않고 함수 극한과 미분과 적분을 배우게 됩니다. 여튼 극한을 배우지 않은 상태라면 미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단순히 미분법을 이용해서 미분을 하는 것 이상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활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각각을 다 머릿속에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F'A가 A, F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인지, 그리고 왜 극대와 극소에 대한 부분을 미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거기서 왜 최대 최소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문제마다 적용시킬 수 있게끔 외워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파트가 미분 활용에서는 시간에 따른 변화율입니다. 근데 미분 계수 이꼴 변화율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걸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는데 단순히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속도에 절대값 붙인 것이 속력, 가속도에서 절대값 붙인 것이 가속도의 크기, 이렇게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울 것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앞부분도 잘 안 되었는데 지금 여기에 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외워버리죠. 근데 외웠을 때 문제는 뭐다? 사람의 머리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암기 능력이 좋은 사람은 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즉, 외웠을 때의 가장 큰 문제는 정확하지 않게 외운다는 겁니다. 두 번째, 외웠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사람의 기억력은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잊혀지죠. 저는 저희 할머니를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많이 쫓아다녔고, 잘 따랐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는, 어린 시절 얘기죠. 나이 들어서는 할머님이 100살 때 생일을 제가 차려드리겠다 라고 또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희 할머니 99에 돌아가셨는데 정확하게 돌아가신 날짜를 기억하지 못해요. 연도도 사실 가물가물합니다. 그만큼 소중한 사람의 죽음조차도 시간이 지나가면서록 잊혀지는 거죠. 그날 전 정말로 많이 울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그만큼의 감정은 들지는 않는 거죠. 사람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암기를 해놓은 상황이라면 그 암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잊혀집니다. 내신이라고 한다면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수능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됩니다. 저는 이게 링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여기서 이렇게 활용되어지고 뒤에 넘어오면 적분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것이 어떤 식으로 활용되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돌아가야 됩니다. 단순히 미분하고 적분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그러면 이런 것도 좀 있을 수 있어요.
처음에 아이들 학생들이 평면, 그러니까 수직선을 먼저 배우고요, 평면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공간을 배웁니다. 공간은 글쎄요, 이과 아이들만 하기 때문에 뭐 공간을 배운다라고 할 수도 없고요. 지금은 이제 교육과정 상에서 수능 범위가 아닌 상태가 됩니다. 올해는요. 내년은 선택이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렇게 되긴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차원적인 부분, 수직선은 1차원, 평면은 2차원, 공간은 3차원이라고 하는 이런 차원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고,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거리를 구하는 과정이나, 그 다음에 내분점, 외분점, 그 다음에 원이 구로 확장되어지는 과정들, 이 모든 과정이 하나의 맥으로 엮여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계속 분절적으로 생각하니까 원과 구가 완전 다른 거고 별개의 것인 거죠. 수직선과 좌표평면과 좌표공간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아이들한테는. 수학을 잘 못하는 아이들한테는 완전 다른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분절로 인지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수학의 공부량이 굉장히 방대해지는 겁니다. 예. 인수분해 파트, 계산 파트와 나머지 정리 부분에 대한 것들도 뒤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이 계속 되고 있는데 그 포인트를 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상적인,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과정에서 연결고리를 잘 짚어 주셔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여기서 리미트를 쓰고 있지? 왜 여기서 앞에서 배운 것과 비슷한 그런 공식이 나오지?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확하게 이해 안 된다면 그 비슷한 공식이 나왔던 그 파트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보고 다시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분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 대부분이 극한의 성질과 많이 연결이 됩니다. 물론 미분만의 고유의 성질 역시도 존재는 합니다. 하지만 그 태생 자체가 리미트로 시작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미분의 성질 역시도 극한의 성질과 굉장히 많이 밀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적분은 요게 빠지긴 했는데 리미트 시그마로 시작하는 형태입니다. 구분구적법에 의해서 적분이 유도가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얘는 극한과 시그마의 성질을 둘 다를 가지고 있겠죠. 즉 공통된 것만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분은 곱을 미분할 수 있지만, 미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적분은 곱을 적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적분, 그다음에 치환적분을 해야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연결고리들, 그리고 삼각함수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그 이전에 배웠던 그런 도형들의 연결고리들을 또 잘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전체적인 연결고리들이 잘 머릿속에 정립되어 있고 구조화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수학은 잘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선후관계예요. 이게 구조화가 된 다음에 잘해지는 거지, 잘하니까 구조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문제풀이 방식을 익히는 거라면 이건 절대로 수능에서 3등급 이상 받기 어렵습니다. 문과라면 2등급이요. 이 문제풀이의 스킬풀한 부분은 사실 수학에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시험 칠 때, 문제 풀 때 어느 게 시간이 더 많이 소모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과 이 문제를 푸는 시간, 둘 중에 어느 게 더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당연히 문제를 어떻게 풀지 생각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릴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수학 실력에 도달한 친구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얘기가 저 사람 얘기가 맞구나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쵸, 다 연결되어 있고 그걸 내가 이해하고 있어서 수학을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생각하는 시간보다 푸는 시간이 많다면. 근데 생각하는 시간 더 긴 아이들이라면
이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런 문제풀이의 스킬풀한 뭐 3초 풀이법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란 겁니다. 스킬은 기본이 탄탄하고 난 다음에 그걸 스킬풀하게 어떤 팁적인 요소인 거지,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스케이트를 타야 트리플 악셀을 하는 겁니다. 스케이트를 못하는데 트리플 악셀을 어떻게 합니까? 그쵸? 그런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겁니다. 수학의 링크, 연결고리를 잘 파악을 하자. 이것이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량을 줄여주고 수학을 잘할 수 있는 길을 알려줄 겁니다. 물론 계산 능력이 떨어지는 친구라고 한다면 계산 연습은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이건 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시험 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거 저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계산 능력이 떨어져서 계산 속도가 너무 안 난다거나 암산이 안 되는 친구들은 그거 연습 좀 하셔야 됩니다. 사실 제가 제일 못하는 게 그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지금까지 헬리오스였습니다. 오랜만에 수학 영상 찍었네요. 계속 이렇게 수학과 입시와 그리고 다양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정보를 전달하는, 혹은 또 저의 생각을 전달하는 그런 영상을 찍을 수 있기를, 한국에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저는 지금까지 헬리오스였고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